1분기에 잘못 팔면은 진짜 바닥에다 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쪽은 좀 산업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엔솔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국내 그룹사 가운데서 가장 주주 환원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내 것이 정상을 가지고 10만 전자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파운드리 쪽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 PBR주 급등, 일본 따라하기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공개소환 발표 예정이라고 해서 옆에 이제 그 기사를 붙였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일본은 지금 이제 N저 현상에서 사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디커플링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 중에 일본하고 지금 인도가 가장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중간에 여기서도 좀 끼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저 PBR주의 급등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십 년간 지금 벌써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 가운데 유휴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강제 청산을 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또 산업적으로 봤을 때 시클리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시클리컬이 투자를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구조라기보다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면 도태가 되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좀 차이는 좀 있다라는 거는 보셔야 되고요. 한참 좋을 때 이런 거를 했었으면 우리가 굉장히 호응을 받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 안에서도 틈은 있다라는 게, 당장의 주주 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소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만약에 스탠스만 바꾸면은 이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금융 쪽, 이런 쪽은 이번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업종별 그 ROE, PBR 했는데, 이게 단순히 PBR만 낮아서 되는 게 아니라 ROE가 높은 것들을 좀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 쪽에서 이렇게 쭉 24년 추정치를 놓고 ROE하고 PBR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업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일단 대형주 가운데서만 좀 소팅을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사주를 지금 현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해마다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줬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현금이 많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만 좀 제대로 바닥은 찍은 건 확인됐지만, 이제 다시 증산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원복시키면서 이익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밸류 재평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삼성물산, 롯데지주, SK, HD 현대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은 이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 삼성물산, 롯데지주,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주 지분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과연 공격적으로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좀 딜레마는 있지만은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여력이 좀 있다. 그리고 비상장사에 대한 평가를 갖다 그동안 되게 등한시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장부가로 다 표시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PBR 일배에 대해서 강제가 되거나 아니면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비상장사에 대한 가치를 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회사 가운데서 이제 자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쪼개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상장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재상장하는 이런 이제 행태들이 많이 줄어들, 못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LS. LS는 얼떨결 성장 산업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보수적인 어떤 산업이었었는데, 이쪽이 지금 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배전 관련된 거라든지 전부 이게 이제 메인이 지금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장 산업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고, 회사가 가진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쪽도 호응을 한다면,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대주주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자사주에 적극적이었었던 회사이면서 최근에 합병을 했던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서정진 회장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은행주는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 PBR주의 밸류 정상화는 일본하고 다른 점은
지금 저 PBR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저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상적이라고 하면 차라리 고 PBR주 가운데서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를 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 또는 저퍼이면서 고배당주였었던 쪽, 여기가 이제 은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은 통신주 같은 쪽도 될 수 있고, 이런 쪽들이 그동안 이제 배당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좀 무시받았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올라가는데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부에서 강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쪽 기업들이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었던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조금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반도체 시장과의 접목?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 쪽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그 레거시 제품의 확장 가능성은 조금 아직은 이제 그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지금 갤럭시 24가 역대급으로 뭐 예약 판매가 됐고 한다고 해도 그 판매량 자체는 어차피 이게 뭐 갑자기 5천만 대 팔던 걸 1억 대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닐 테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전히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리가 되거나 이제 합병이 되는 어떤 그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 기사로는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이 지금 낸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여전히 개월수로 보니까요. 한 4개월 분량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역대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상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요번에 갤럭시 24에서 엑시노스 2400의 선방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배터리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밸류를 갖추게 된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된다는 거 하나에다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단순히 스마트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소위 그 IoT라고 그러죠. 이제 가전제품이든 뭐 이쪽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를 하는 이런 그림들까지 연결이 되고 수가 있고, 스마트 링이라고 해서 제가 닥터 레인저스에 뭐 이렇게 퀘스천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른바 키보드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리모컨이 없어지거나 자동차 키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지금은 얘기하는 게 헬스케어 쪽이라고 하지만 이 역할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보면 이 스마트링 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뭐 인터플렉스든가요. 이게 굉장히 주가가 핫한데, 그런 어떤 이슈화 시켜서 이슈 메이킹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쪽 말고도 이쪽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팹리스나 또는 이제 기판 쪽이라든지 관련 연관되어 있는 쪽 산업에 대해서는 급하게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좀 눌리기 시작하고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좀 선별 작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전 프로 이제 반응 슬슬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게 뉴 디바이스의 출현이 확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유튜브 최근에 몇 개의 동영상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쪽 관련해서 지켜보시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은 반도체잖아요. 역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쪽 산업 자체가 정상화 내지는 다시 재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반도체 레거시 제품의 정상화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들이 다 믹싱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엑시노스 2400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좀 밀릴 때 이제는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매수로 좀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그 엑시노스가 정말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삼성전자 위상을 그리고 또 레퍼런스를 강하게 만들어줄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 이게 일반 모델에 들어갔잖아요. 저사양. 네, 울트라는 저쪽 거 들어가고 퀄컴 거.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 근데 지금 저 성능 평가를 한 자료를 저도 봤거든요. 네. 오히려 낫습니다.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속해가지고 저는 갤럭시 24를 예약 신청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첫 작품들이 아주 퍼펙트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 그래서 저는 요번 거 지켜보고 그 다음 버전을 지금 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엑시노스 2400하고 그 스냅드래곤하고 지금 평가해 놓은 것
성능 평가하는 걸 보게 되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가져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게 파운드리 시장 쪽을 만약에 삼성이 다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 빅7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굉장히 좀 이름 있는 그 반도체 칩 메이커 쪽에서 가지고 올 수만 있다 그러면은 재평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계속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파운드리 TSMC처럼 그건데 참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하고 다른 거는 하이닉스는 레거시의 정상화만 가지고도 밸류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레거시 정상화만 가지고 10만 전자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파운드리 쪽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PBR 일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 유진증권의 이재일 그 애널이 정리했던 거지만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해놨던 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 국내 그룹사 가운데서 가장 주주 환원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강화시킬 여지가 있는 데다가 제가 이쪽 그룹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미래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 주목 또는 내지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기사화가 요즘 잘 안 되고 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아마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2024년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좀 핫한 그 기업이었었고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재무적인 참여 FI로 참여했던 그 소니였나요? 거기가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24년인가 25년까지 상장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걸 현대차에서 사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수소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쪽 역시 배터리 유통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현대기아 관련해 가지고는 주주환원책에 대한 부분들 지켜보시라는 거고 좀 가급적이라면은 지금보다 조금 한 단계 톤만 더 업 시켜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주가보다는 오늘 특히 GM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 급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충분히 현대기아는 GM에 못지않은 주가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레거시 자동차 기업도 결국은 전기차에서의 그 성장성 이것을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어떤 내연기관 차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기존에는 배당을 좀 등한히 했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현대차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배당 성향 강화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이런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최근에 기사 난 거 보시면은 미국 기업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투자를 좀 유예하거나 스톱을 이제 중단을 하는 것도 좀 나왔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투자 일정을 오히려 앞당겨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지금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룹 전체가 좀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조성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LG엔솔하고 SDI 컨코를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분기는 전체적으로 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세, 톤다운입니다. 오히려 적자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사실 AMPC를 제거하면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한다. 이건 엔솔 기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받을 AMPC가 한 2조 원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미국은 30%대 어쨌든 전기차 쪽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펙스는 전년 수준이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은 2분기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 지금 엔솔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네. 유럽 쪽에서 지금 좀 그 전기차 성장률 그 보조금 지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톤다운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분기 약세, 2분기부터 바닥을 좀 잡고 돌아서는 그림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어저께 나왔던 SDI 컨퍼런스 콜을 놓고 보면은 성장세는 전년비 대비 둔화될 것이다.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전기차 쪽의 어떤 성장률 자체는 다소 좀 둔화될 것 같지만 미국만 놓고 말하면 미국은 50% 정도 성장할 거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성장을 이제 전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SDI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좀 투자라든지 이런 걸 주저하다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성장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캐즘 구간에 대한, 지금 캐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25년부터 연비 규제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동 가속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성장이 회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중장기 성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약해서 보면은 지금은 캐즘 구간이고 최악의 구간은 일단 1구간, 1분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전처럼 급등할 상황도 아니라고 써놨던 거는 반등의 폭 자체는 적어도 금년에는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놓고 말씀드리면 2차전지 쪽에 투자를 주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 관심은 있는데 언제 투자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1분기 중에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건 좋은데 올해 아주 큰 수익을 노려가지고 뭐 올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는 분산 차원에서 좀 포트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꾸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1분기에 잘못 팔면은 진짜 바닥에다 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쪽은 좀 산업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장 마감 후에 이제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그 주식 보상금으로 한 560억 달러 패키지를 아마 받은 모양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델라웨어 주에서 무효화 판결이 났나 봐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관련된 이 테슬라도 그렇고 한 4%대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또 하나의 악재가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너무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참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론 머스크는 우리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평가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제 천재들의 특성을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 일에 미치면은 주변 보지 않고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매달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관심이 떨어지게 되거나 다른 데 관심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주의가 이제 확 분산이 돼버리면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지금 신차 출시 관련해가지고도 여전히 좀 노이즈가 있잖아요. 나온다고 그렇죠. 하지만은 그리고 가장 신차 출시를 안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FSD에서 지금 뭔가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시했던 가이던스 대비해 가지고 계속 일정을 좀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GM 그 회장이 아까 컨퍼런스 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니까 올해 전기차 쪽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얘기하면서 실적 성장에 자신감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존에 그 내연기관차 자동차들 가운데서 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집중 투자했던 기업들, 특히 이제 포드가 상대적으로 좀 처지고요. 미국을 보면 이제 GM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이 하나의 어떤 기회를 좀 맞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 대신에 이제 테슬라 향으로 비중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캐즘 구간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쉬워서 캐즘 구간이지 이 안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인수합병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판가 문제 때문에 이익을 못 내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어떤 문제라든지 기술의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예전에는 중국이 그 산업을 갖다가 키울 때 보면은 보조금으로 키워놓으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그게 내부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외부로 뿌려버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 직격탄을 많이 맞았었잖아요. 그렇죠. 철강 뭐 그다음 화학, 조선 뭐 할 거 없이 그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FEOC 그다음에 IRA로 틀어 막아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CRMA법으로 해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규제를 좀 강화해놓고 나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미 그 뭐 4위권, 5위권의 뭐 배터리 셀 업체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기 시작하고 망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정말 기술하고 규모하고 자본을 갖춘 기업들이 이 시장을 좀 장악을 해가면서 커질 여력이 커지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나오는 실적들 보면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어제 또 장 마감 후에 포스코 퓨처엠 이쪽도 보니까 실적이 많이 늘었는데 적자가 이제 늘어나니까 4분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그냥 말씀하신 캐즘 구간 이러한 구간을 통해서 과연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믿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기업들 가운데서도 좀 일부는 속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또 충격적일 수도 저기 있지만 뭐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아니면 소재 쪽에서요? 저는 소재 쪽에서요. 셀 쪽은 그래도 다 규모를 이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등치 큰 그 자본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은 지금 향후를 좀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중국이 먼저 훅 망가져 버리고 우리한테 기회가 다 찾아오면 우리가 다 가져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보통 캐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만 다 살고 남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그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좀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만 우리한테 나쁘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경쟁력이 좀 세니까 네. 높다 보니 2025년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2025년 물론 그때 증설이 완성되는 공장들이 몰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상하는 그 매출액의 증가도 있고 근데 또 그때부터 보니까 데이터가 증설이 너무 그러니까 과잉 공급, 과잉 생산에 대한 이슈가 또 그때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그때까지 그 전부 다 이제 원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마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맞추는 기업은 이제 시장을 갖다 나중에 가져갈 수 있을 건데 못 맞추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사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는 뭐 우리나라가 다 이겨가지고 사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유리한 건 있는 게 중국이 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완전히 블록을 시켜놔 버렸다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유리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나름대로 좀 입지를 굳혀가지고 2차 전지에서 강자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싶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 데이터 보니까 유럽하고 중국은 그러니까 25년도 내년도의 성장이 이게 딱 정체가 됐는데 네네네. 딱 커지는 거 70%로 급등하는 거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인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시장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이제 그쪽에 연이 좀 있고 어떤 연계가 있으면은 충분히 그 시장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캐파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풀가동이 된다는 얘기는 경쟁이 동시에 시작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판가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격 경쟁이 자동차 사들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마진에 대한 압박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자본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되게 나중에 가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